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하락하는 증시 명절을 앞두고 역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사실상 이제 증시가 연일 떨어지고 하락했던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낙폭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이라서 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낙폭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오늘 3%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은 3.38포인트 정도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3%대 낙폭이면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는데 어제와 그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요일날 장중에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화수목금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마지막 날에 뭐 거의 4% 넘게 또 낙폭을 보여주고 살짝 말아 올리면서 3%대로 마감을 했죠. 중요한 게 이게 4거래일 동안 증시가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타격이 큰 겁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설마 내일도 떨어질까 했는데 불안한 예측은 틀리지 않고 오늘도 역시 떨어져 줬죠. 코스피 증시를 근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하방으로 좀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증시가 더 빠지게 되면 주가 역시 더 빠지게 될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때는 증시가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이 떨어진 거였는데 이번에는 증시도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낙폭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게 되면 뭐 증시 떨어지면서 주가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쫙 올라가 주는 게 또 저평가된 기업들, 또 성장주들, 그리고 또 가치 투자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증시 분위기 좋지 않았지만 5G 관련주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고요. 또 뭐 수소차 관련주들도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해서 상승은 뭐 여전히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은 쭉쭉쭉쭉 굉장히 강력하게 또 올라가주는 게 실적주, 저평가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사실상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트 매매를 했다. 차트 매매는 말 그대로 이제 차트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보고 저평가된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홀딩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담는 전략도 좋고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증시는 조정이 나옵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딱 1년에 2번 있잖아요. 설날, 추석.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증시 조정 나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뭐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번 연도도 여지없이 작년 추석에도 그랬듯이 이번 연도 설날에도 역시나 또 증시 조정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증시 조정을 좀 이겨내고 난 다음에 회복세가 나와줄지 뭐 추가 낙폭이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그 앞뒤로 해가지고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뭐 테마주나 그 다음에 뭐 추격 매매나 뭐 고점 매수나 이런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종목을 홀딩하고 낙폭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관망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테마주나 추격 매매, 뭐 고점 매수 말 그대로 차트 매매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차트 이탈하거나 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위험한 매매를 했으니까 뭐 증시 떨어질 때 그 리스크가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증시가 올라가는 걸 무한정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종목들이죠. 하지만 이제 좀 가치 평가를 따져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매수했는데
증시가 조정이 나와서 거기서 더 떨어지는 경우다. 이런 건 솔직히 좀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산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 첫 매수했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된 그 구간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예상하는 가격까지 기다리는 거는 충분히 해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VIP 분들한테도 예전에 추천드렸던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벌써 6만 원까지 갔죠. 가치가 어느 정도 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자기 가치대로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나 그리고 현재 이제 가치 투자의 형식으로 종목을 가져가고 있다면 저는 이러한 장에서 흔들리기보다는 딱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딱 홀딩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가치 투자, 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딱 홀딩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런 장에서는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손절도 하지 말고 그리고 테마주나 차트 매매나 추격 매수나 뭐 고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매매, 리스크를 많이 감내하는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전략 그리고 내가 가치 투자나 성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셨다면 중장기적으로 아직 재가치를 받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항상 이제 가치 투자나 성장주는 어느 정도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손절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꾸준히 두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이 시간에 투자하는 거에 실패하게 됩니다. 가치 투자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간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동안 증시는 흔들리고 주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겨냈을 때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매매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포트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단타성, 차트성 매매, 위험한 테마주성 매매, 고점 매매 이런 거를 했다면 사실 이제 좀 비중 축소를 그러한 종목들에서는 해주는 게 좋고 가치 투자를 했거나 혹은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면 아직 저평가된 자리에서 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현금이 없다 추가 매수를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런 장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드렸습니까? 예전에 그냥 아예 어플 지우라 그러죠. 그냥 차트 보지 마시라고. 가격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냥 투자해놓고 그게 가치 투자고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미래에 투자하신 종목이라면 그냥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증시 떨어지는데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올라가겠습니까? 증시 떨어지는데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 증시 조정 나올 때도 그랬지만 매번 증시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식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장에서는 그냥 쉬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난 좋은 곳에 투자했고 문제 생길 거 없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뭐 문제될 만한 이슈 있는지 호재가 떴는지 악재가 떴는지 이런 것만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고 차라리 여러분들 쫙 쉬시는 게 더 좋다. 너무 이제 주식을 자꾸 쳐다보기보다는. 그래서 딱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거 이런 거 한번 노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설 명절 전부터 여러분들 괜히 너무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투자는 비중 축소 그리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 증가의 기회로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 증가를 하기보다는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다지기가 들어가고 다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 하방으로 쏘든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다지기가 들어가면서 좀 들어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중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고 사실상 오늘 하루 동안 빠진 증시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증시에 있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증시 낙폭이거든요.
근데 이게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연속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이번 증시도 그렇죠. 오늘 하루 빠진 증시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3, 4% 증시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유를 갖다 대야 될 만큼 대단하게 빠진 증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주식을 5년 하고 10년 하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 증시 낙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니까 별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낙폭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정도 낙폭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낙폭에 흔들리면 어떻게 이런 낙폭에서 버티겠습니까? 이거 못 버텨요. 이거는 이런 낙폭은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못 버티는데 이것도 못 버티는데 이것도 못 버티는데 이것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그죠? 이런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낙폭들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가겠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1년도 못 기다리고 6개월도 못 기다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증시 낙폭 떨어진 거에 벌벌 떨면 매매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금 형식의 투자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골라가지고 적금 들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한솔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런 거 이제 적금 드는 게 낫다. 지금 보시면 또 적금, 제가 이거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거든요. 10,000원 아래로가 좋다고. 실제로 11,800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시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담지 말았다가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담는 거고, 안 떨어지면 못 담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기준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만 산다, 안 떨어지면 안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뭐 15,000원, 20,000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일주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조정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장인이 강조하는 거,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점 여러분들 명심하셔가지고 이번 증시를 여러분들이 기회의 장으로 만드실지, 혹은 이번 증시로 인해서 또 휘둘리는 매매를 할 것인지, 물론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빠질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명절 이후까지, 이 증시 낙폭이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연휴 끝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태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고 여러분들 시기는 많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잘 따라오셔가지고 증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업,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매수했다면 충분히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제대로 된 기업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꼭 내셨으면 좋겠다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